흥농TV입니다. 오늘이 12월 8일입니다. 저는 세전시 원종동에 있는 조재경 사장님 댁 오이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이를 한참 따고 계시네요. 예, 요즘 한참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다행히 요즘 날씨가 좋아갖고 오이 농사 지시는데 기름값은 덜 들어가겠네요. 기름값이 덜 들어가는데 예. 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마이너스예요. 왜요? 왜냐면 이게 이 겨울에 추워야지 밖에 온도가 추워야지 얘들도 그 제 바란스대로 올라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올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다. 내일이 지금 9일인가요? 예. 9일 날은 또 영상 10도요 아침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정상적으로 제 살을 못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아, 이제 균형이 겨울은 깨져가지고, 균형이. 예, 겨울은 출 때는 추워야 돼요. 그 사장님 하우스는 지금 사중을 가온을 하고 했는데 네, 네. 예. 지금 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동당 200평씩 보면은 예, 헛골 빼고 한 1000평 되죠. 1000평. 헛골까지 하면은 한 1300평? 그러니까 하우스 1400 면적은 한 되겠네. 1000여 평 되는 거고. 네네. 이 겨울철에 이제 이 오이 농사 특히 하우스에 하시는 분들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도 또 안 되잖아요. 이 기름값 이제 문제되고. 네. 저도 이제 하우스에면 이제 한겨울에 추울 때 그 뭡니까 그 기름통에서 기름 내려가는 거 보면 내 몸에서 피 빠져나가는 것 같거든요. 돈 나가니까. 그래요. 예. 예. 근데 저도 지금 이제 10년 차인데 예. 저도 뭐 서울서 살다가 이 농사라는 건 농자도 모르고 풀 한 포기도 심어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예. 이제 여기 가서 농사 짓다 보니까 10년이 됐는데 이 겨울 농사 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름값이 농사만 잘 지면까지 그 기름값 걱정 안 해요. 왜냐면은 기름값 대비 농사만 잘 되면 뭐 그거에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사장님은 지금 이제 여기 기름값이 이제 6개월 정도 떼잖아요. 10월 달서부터 내년 한 4월 초까지 떼죠. 아니, 그렇지. 4월 초까지는 끄지는 않는데 네. 4월 초 정도 되면은 제 몸 데피기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4월 달에도 눈 올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보일러를 안 끄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값 생각하면 꺼야 되는데 제 몸 데피는 거야 뭐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연중 얼마나 들어가요, 연료비는? 연료비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뭐 기름값이 요즘 비싸서 그런데 1600에서 한 17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사중에 이제 안에 이제 가온을 잘 네, 해놓으셔갖고 네. 연료비가 훨씬 덜 들어가는 것 네. 같고 지난해서부터 이제 저희 상농 사중 세트를 이용해서 농사를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 이제 지난해는 이제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셨어요? 지난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한 8천 좀 넘었습니다. 그 예년보다 좀 더 늘어났죠? 그렇죠. 많이 늘었다고 봐요. 많이.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제가 지금 10년 차거든요. 예.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평균 잡아가지고 1억 한 7천, 6천? 예, 그 정도는 했었어요. 한 2천만 원 늘어났네요. 네, 늘어났죠. 근데 우리 생각에 2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한 해 기름값이 빠지잖아.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사장님은 제가 육묘장 할 때 또 육묘도 직구를 네, 쓰시고 예, 평택에, 또 예, 저희 사정 세트 농법을 하셔갖고 농사를 잘 지시고 그러니까 네. 저도 와서 사장님 뵈면 기분이 좋고 서로 좋은 거죠. 저도 예. 사장님 덕분에 예. 덕을 많이 봤습니다. 사장님 알기 전에는 내가 홍릉 땅 살리기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 사장님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또 땅 살리기를 주기적으로 주다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사정 세트를 해서 이제 높아진 네. 것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평소에 밭 관리를 잘 하신 거거든요. 그 이제 사장님은 지금 이 오이가 지금 매년 10월 달에 심어갖고 네, 네. 6월 말에 수확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식용할 때는 네. 이제 수산그라스 심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하우스 농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pH하고 염류, 네. 특히 염류 때문에 염류가 이제 제일 문제죠, 문제가 뭐.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수산그라스를 심어서 토양에 잔류하고 있는 염류라든가 네. 과잉 축적된 비료를 빼내주는 거거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네, 네. 그래갖고 녹비작물을 심어놓고 그걸 수확을 해서 계속 이제 물을 많이 주셨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게. 6월 달에 끝나면은 바로 물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 이걸 왜냐면 일단 이걸 다 이제 다 잘라 넣을 거 아니에요. 예, 넣고 나서부터는 그냥 물을 대요. 그냥 주야장장. 네. 뭐 한 달이 됐던 뭐 한 달 보름이 됐던.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수단그라스를 또 심어놔요. 심어놓으면 2달 정도면은 완전히 천장 다요. 아, 수단그라스가. 예. 그렇죠. 금방 커요. 예. 그것처럼 잘 크는 거 없어. 네. 물론 걔들은 뭐 해마다 심는데 작년에는 그걸 안 심었어도 많이 땄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녹비작물. 그 이 하우스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노지작물하고 틀려갖고, 노지작물은 비가 오면은 염류라든가 비분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게 용탈 현상이 나는데, 여기는 집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물을 계속 주는 거는 염류를 빼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우선 이제 거기다 수단을 심어갖고 네. 이렇게 키워주시니까 네. 이제 토양 속에 잔존하고 있는 뭐 과잉된 퇴비라든가 염류를 또 이제 녹비작물이 이제 빼내니까 네네. 작물도 잘 되고, 특히 이제 제 땅 살리기를 집어넣으면 이제 좋은 이유가 뭐냐면,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났을 때 네. 이게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땅이 일단 공국이 생깁니다. 네, 부실부실해져요. 네, 네. 그리고 이 비료가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 네. 특히 겨울철 작물에는 지원 상승 효과가 있어갖고 뿌리 발달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네, 이게. 네. 그 이제 아까도 우리 사장님 잠깐 언급하시던데, 오이 수확하니까 뿌리가 뭐 10m씩 나갔다며요. 네, 10m는 거짓말이고 예, 예. 제가 지금 10년차 농사 짓지만은 뿌리가 그렇게 길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뽑으면 예. 그냥 쑥 빠져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냥 요만큼 달려 있었다고. 예,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내가 트랙 저 관리기를 돌리는데 10m를 못 갔어요. 예. 뿌리가 감아가지고. 아, 뿌리가 감아서. 예. 조금만 못 거기에 감기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뿌리가 다 감겨 있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고 또 관리기 하고 잘라내고 관리기 하고. 우리 집 식구가 오죽하면은 그걸 빼다가 길이를 재봤어요. 3m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게. 예. 더 들어가 있는데 그걸 끊어져서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예.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뿌리 발달이 잘 됐다는 건 지상부가 튼튼해지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뿌리가 튼튼해야 지상부가 그렇죠. 튼튼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땅 살리기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토양에 공급이 생기고, 제일 중요한 게 산소 공급입니다. 네, 이게. 그래요. 그래서 뿌리 발달이 잘 되고, 토양에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질소를 고정을 시켜줘. 네. 게다가 또 우리 육묘 침지를 또 네, 네, 그거를 엑스칼리버를 또 해보고 엑스칼리버하고 예. 물하고 해서 침수를 해가지고 예. 심었어요. 예. 저걸 했으니까. 엑스칼리버도 이제 모종에다가 한번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밝은 축진이 잘 네, 이루어지고요.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도 질소 고정균이에요. 콩의 그 뿌력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듯이 그 역할을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땅 살리기 액비하고 엑스칼리버 네. 두 봉을 물 500리터에다가 울겨갖고 관주해 주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보시니까 효과가 어때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를 그래요. 제가 쓰는 거는 별로 없어요. 네. 관주하는 거. 네. 내가 평소에 쓰는 대로 쓰는데 네. 엑스칼리버하고 그렇게 관주해서 관주를 주니까 네. 이파리 색깔도 틀려요. 예. 틀리고 얘네들이 이 이파리가 한겨울에는 조금만 춥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그 바가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이렇게 바가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작년에도 그걸 느꼈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걸 내가 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뭐를 줘서 그런지 내가 그걸 못 느끼는데 네. 저는 뭐 특별히 이렇게 주는 건 없어요. 네. 비료야 항상 뭐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이게 이파리가 항상 이래요. 끝날 때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이가 이게 이제 낙화산됐다, 우산 썼다 하면은 이 토양의 이시 농도가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면 2.5도 괜찮습니다. 네, 2.5 근데 까지는. 예. 네, 예. 근데 이제 10, 뭐 어떤 밭에 가보면 22까지 나오는 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항상 이게 낙화산이에요. 우산 야. 쓰고 있고, 여기가 태를 두르고 오이가 분량과 고가가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 사장님은 이제 염류 농도가 첫째 높지를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발효 액비를 만드는 게 지금 물 500리터에다가 네. 땅 살리기 하나 넣고 엑스칼리버 2개 넣고 이제 네. 울겼다가 이제 그걸 관주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냥 한 번만 끝나지 마시고 재탕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주시게 되면은 뿌리 발달도 잘 되고, 특히 사장님이 쓰는 비료 절감 효과가 굉장히 커요. 아. 이 추비는 이제 오이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비료를 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이가 너무 되거나 뭐 세력이 좋으면은 추비량을 줄여주셔도 아, 돼. 줄여야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줄여서 주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이거 오이 보시면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착과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예. 이렇게 쭉 예, 5, 6, 7개가 이렇게 쭉 올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량가가 훨씬 덜 나오고 네. 절간의 길이가 이게 일정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절간도 여기들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들 제가 그 봤을 보시면 쭉 잘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이 정도 되면 우리 상품도 아주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오이 농사 하시는 분들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제 환기. 네. 이게 환기가 이제 제일 우리 쉽지. 사장님 조금 전에 내일 10도라고 그러니까 한 걱정하셨잖아요. 아침에 10도면 해낮에는 여기 엄청나게 높잖아요. 아이고 뭐 그러면 이게 이제 한겨울이죠. 절간이 길어지고 네. 또 환기를 안 시키면 이제 절간이 길어지는데 또 이제 과습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노균이 녹균병하고 와요. 곰팡이. 예. 이 흑성병 오면 이게 겨울철 제일 애로사항이거든요. 아, 지금도 곰팡이병이 왔었어요. 네, 먼저 그래서 이 흘려가지고. 꽃자리 여기에 이제 곰팡이 오면 그냥 일일이 다 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FA백하고 약 주실 때 하나로 뚝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나로. FA백은 이제 이렇게 질소를 균형 있게 밸런스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잘 바꿔줘 갖고 절간도 일정 가지고 과비대도 잘 되게 해주고 네. 그 하나로 뚝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예요. 아, 예. 특히 곰팡이병이라든가 흑성병이라든가 물음병이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등록 약재 줄 때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 곰팡이, 물음병, 흑성병 아, 예. 요거 방제가 잘 되니까 아, 그래요? 어차피 주기적으로 약을 좀 잘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그 살충제하고 섞어도 상관없나요? 모든 농약하고 다 섞어도 됩니다. 아, 섞어도 그 상관없어요. FA백은 이제 pH가 4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농약이 pH가 4예요. 예, 예. 그래서 혼용이 잘 되고요. 아, 예. 또 제 그 하나로 뚝도 이제 pH가 3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혼용 관계는 아주 자유로워요. 아, 그 약해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흑농 4종 세트 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그냥 사장님 하는 데다가 추가로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항상 주는 거니까. 예, 지난해 해보셨지만 네.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이게 또 잘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일로 땅 살리기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10평에 하나 놓으시면 다른 탭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10평에 한 포요. 예, 올해 그 평천 아우네 오이 단지에는 10평에 하나씩 다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10평에 하나. 또 모종 침지는 엑스칼리버 침지 해갖고 쓰시고 네. 위에는 이제 약 주실 때 FA백 하나로 또 요게 4종 세트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주기적으로 주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우스는 이제 우리 사장님 10년 됐어도 고수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환기, 온도, 습도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예, 제일 하우스 하시는 중요해요. 분들이 맞아요, 예. 이거 못 맞추면 네. 뭐 아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맞아요. 겨울철에 제가 저기- 요번에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 집 식구는 와서 저것도 못했어요. 음, 이걸 뭐 비울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한 해 예. 농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 식구가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105세 아이고 장세셨네. 예, 19일 날 장례식 아이고. 치러드렸는데 예, 장수하셨어요. 그 아주 장세셨네. 근데 이 농사를 지니까 누가 돌아가셔도 한 사람은 못 움직여.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단점인데 그래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농사 짓다 보니까 재밌어요.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그래도 이게 뭐 물론 뭐 홍농 사장님한테 그 땅 살리기도 내가 구입 처음으로 재작년에 했는데 네. 그거 해가지고 진짜 효과 많이 봤어요. 이거는 내가 뭐 테레비 앞이라고 뭐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해마다 이렇게 오이를 따다 보니까 제가 마음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그 해 내가 농사 지었던 해 그 나무라든가 이 과를 보면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이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사장님 거 쓰고 나서부터는 오이 내려오는 것서부터 이 이파리라든가 대를 보면 제가 모든 거 다 느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내가 무슨 뭐 이거 뭐 테레비 앞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과장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저 오이 연구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우리 엊그저께도 며칠 먼저 달에도 우리가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여기 또 한 번 더 와본다고 그런데 한 번 또 구경 오겠죠 뭐. 우리 사장님 대단하시고요. 또 연세도 이제 70세가 넘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억대 농부잖아요. 네, 청년 네. 농부가 억대만 되면 좋겠는데 우리 사장님은 70세 이후에 연봉이 1억 5천 넘잖아요. 이게 우리 사장님 연세 뭐 어디 가서 1억을 이상 맞아요. 보수를 우리 받습니까? 같은 사람 누가 써주지도 예, 않아요. 써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오이밭이 내 직장이고 네. 또 터전이고 이렇게 아, 돼서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예, 좋습니까? 이게 즐거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이 농사 이제 잘 져놓으셨는데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수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어저까지 토양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뭐 흑성병이 토양에서 나타나는 역병이라든가 선충이라든가 이 피해를 안 받았잖아요. 예, 한 번도 받은 적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아주 잘해 주신 건데 이 오이 농사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네. 이게 이제 4월 15일서부터 이제 5월
10일까지가 이제 제일 관리하기가 어려워, 그때가. 네. 봄에 들어오면서 온도가, 낮에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그때 이제 황사바람이 불고 네. 환기를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때거든, 이게. 그때는 막 신가루도 달라붙고 뭐 그리고 난리가 이제 나는 거예요. 4월 말 5월 초 되면 이제 송화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네. 백발백중 녹균병이 옵니다,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5일 공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냐면 4월 20일에서 또 5월 10일까지는 병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녹균병 약을 뿌려주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환기를 그때 이제 양쪽에서 이제 한쪽에서 바람 불으면은 이제 한쪽은 막고 이쪽 반대쪽을 열어줘 갖고 뭐 잘하시겠지만 이제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환기만 잘해 주셔도 괜찮은데 그러면요. 바람 불었다가 꽉 막아 놓으니까 확 자랐다가 습도 높았다가 열어주면 급속 녹균에 그냥 다 가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관리만 잘해 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해마다 그 환기가 중요하죠. 예, 예.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건 우리 그 신가루가 한 방울도 없었어요. 아, 그 하나로 또 웹헵에 그 주기적일 주면 네. 신가루도 안 생깁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신가루가. 예. 그리고 엑스칼리버 이게 4종 세트 들어가면은 네. 그 이제 신가루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네,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은 자체 면역력이 이제 생겨갖고 네. 훨씬 덜 생기고 일단 초세가 강하니까 네. 덜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추세가 강하면은 네. 이 병균이라든가 이런 게 덜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얘들이 약하면 녹균도 빨리 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 다른 분들은 여름 내 일을 하고 겨울에 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 축적을 해서 쉬고 계시는데 사장님은 이제 반대로 하고 계시네. 네, 네. 저는 반대죠. 그렇죠. 남들 일할 때 나는 쉴 때 일해야 되고 예, 예. 일할 때 또 난 놀고. 놀고. 네. 하여튼 뭐 이상적인 농사를 또 짓고 계시고 금년에도 농사 잘 하셔갖고 많은 네. 소득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대전의 조재경 사장님 댁에 오이밭에 와서 저희 흥농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오이 농사 짓는 모습을 우리 농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모든 농사에다가 적용하면은 농사 지시는데 아주 편하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